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단원의 마지막 인구 문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갈래로 분하면 됩니다. 자, 위에 가의 예시와 같은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진국은요, 이제 아이를 너무 낳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이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현대 지금 사회는 이제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뭐 보건위생에 대한 그런 여건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망률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두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줄어든 거죠. 사망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늙어가는 이제 고령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개발도상국은 자 애들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하죠. 식량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뭐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도 막 복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개발도상국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은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이제 낳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가 필요하겠죠. 개발도상국은 이제 애들을 이제 좀 적게 낳도록 해야 됩니다. 출산 억제 정책을 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그랬죠. 이제 6.25 전쟁 직후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면서, 이제 둘만 낳아라, 나중엔 하나만 낳아라, 막 그랬었죠. 지금 개발도상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이제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되냐? 선진국과 같은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학습지 정리해 보면요, 선진국의 인구 성장. 그럼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나타났냐? 그거는 이제 여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는 경제활동을 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여성들의 제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학력도 훨씬 올라가고 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덜 낳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여기 좀 더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이런 것도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그래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그 하나의 원인이죠. 뭐 굉장히 비싼 집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 시간도 이제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죠.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뭐 이제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원인까지 우리나라는 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자, 선진국의 인구 성장 거기 보시면 되고요.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래서 선진국은 출산 장려 정책 펴니다.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고 뭐 보육시설도 마련해주고 뭐 양육비도 지원해주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비,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다 무료로 해주고, 뭐 학비도 이제 무료로 해주고, 이런 정책들 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이제 연금 제도를 더 보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다음 개발도상국은 아까 인구가 많아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문제는 식량 자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촌양도 현상,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막 일자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도시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막 번잡스럽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대책은 이제 아이를 좀 적게 낳아라. 출산 억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애를 많이 낳았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제 중국이 지금 폐기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 한자녀 정책이라고 해서 아이를 이제 한 명만 낳도록 했었죠. 이제 몇 년 전까지. 그래서 이제 뭐 한 자녀 이상 낳으면은 뭐 불이익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 자녀부터는 불이익을 많이 줘서 이제 한 자녀만 낳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펴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이제 그 뭐죠? 평균 수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이제 인구 부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그 식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해야겠죠.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도상 이제 일자리도 부족하고 이제 여건도 이제 어렵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선진국으로 일자리 찾아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런 이제 인구 이동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선진국은 이제 일할 노동인구가 부족하니까요. 여기 이제 예상이 2026년인데 이거보다 1년 빠르네요. 그죠? 2016년에 통계를 냈는데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했는데 1년이 더 앞당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